네, 지금부터 광진지역신문과 강민의 초청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수후보 토론회를 신문 김철 편집국장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간단한 국민의례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앞쪽에 보시면 태극기가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군수선거에 후보로 입후보하신 3명의 후보님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제 거입니다. 죄송합니다. 후보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는 저희가 정당 선거 교수로 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후보님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승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곽영치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무소속 장경록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을 대표해 송하운 고위신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연 우리신문 편집입니다. 오늘 참석자분들과 패널분들 소개를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에 앞서 지금의 선거 분위기가 좀 과열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많고 해서 3명의 후보자님께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서로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우리 오신 분들한테 같이 단체로 인사 한번 하면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시가지고. 네. 한번 크게. 네, 자료. 그럼 지금부터 군수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새 후보께서 군수선거에 나가게 된 동기, 당위성 같은 걸 설명하는
기조 연설이 처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일 주제를 놓고 3명의 후보에게 공통으로 질문하는 공통 질문, 그리고 패널들이 각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자유 질문, 그리고 후보자 간 서로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포스트잇 붙여주신 걸 해가지고 청중들이 질문하는 현장 토론, 그리고 마무리 연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일정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에 총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방청객 여러분과 후보님들께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책 검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들은 상대 후보님에게 상호 비방이나 음해성 발언 조금 상가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인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호성을 치시거나 좀 그런 행동들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조 연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 구수선거 임하게 되는 자세나 동기 같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후보님당 시간은 각 2분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 50초가 되면 벨이 한번 울릴 겁니다. 그리고 10초 후에 벨이 9번 울리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이제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순서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승호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예, 이번 6.13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어야 하는 이런 시기적인 소명이 있고요. 우리 강진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더 많은 국도비를 우리 강진에 가져와서 지역 발전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선거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중에서 군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이승옥은 군동 면사무소에부터 공무원을 시작해서 강진군청과 전남도청의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국장, 여수구시장 등 35년간을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지방행정의 전문가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국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저의 슬로건처럼 국민을 공경하고 섬기는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귀를 활짝 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군정의 시책이 되는 열린 행정, 힘있는 후보 이승옥이 꼭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딱 맞춰서 됐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민주평화당 박영채 후보님. 마이크 소리 들립니다. 존경하는 강진 국민 여러분, 강진발전 4번 타자 민주평화당 박영채 군수후보입니다. 농경계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강진 발전을 위한 선거 농사도 중요한 만큼 오늘 누가 강진 발전의 적임자인지 예리한 안목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년 동안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한숨소리도 제 가슴속에 8년간 새겼습니다. 경험은 학문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1,60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강진의 수건사업을 해결을 했습니다. 강진의 교육을 걱정하면서 400억을 들여 강진 교육을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메모했던 저희 이 노트에 담긴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딱 한 번 정의롭게 눈치 보지 않고 4년을 원칙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강진의 잠재력을 깨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저는 출판 기념회와 후원금 없는 새로운 선거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후원금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 곽영채 강진구를 위해 마지막 헌신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죽이고 강진을 살리는 그런 일에 사직생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가 펼쳐놓은 좋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민주평화당 4번 후보들은 저와 함께 강진을 이끌어갈 슈퍼 드림팀입니다.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발전을 위해 저를 군수로 밀어주시면 강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 우리 장경록 의원. 네, 앞에서 두 분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진 국민 여러분, 농사철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해도 땀 흘린 만큼 많은 소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동안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논밭으로 마늘밭으로 수없이 뛰어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도 앞으로 많은 힘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보태겠습니다. 강진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좋고 머물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생활터전을 잡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즐겁게 머물다 가는 강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각종 분야에서 경쟁력도 높여져야 합니다. 40년 동안 군정의 경험이 아주 많은 제 구체적으로 나이라면 5급부터만 나이를 드리겠습니다. 마량면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그 다음에 계획실장, 계획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강진읍장을 토대로 수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저 장경록은 강진 발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강진 국민과 함께 강진의 좋은 친구이자 어스민 장경록 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진의 자존심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선택하는 깜깜이 선거가 아닌 일 잘하고 실력이 있는 든든한 장경록과 함께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명의 후보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본인들의 이런 얘기들을 진솔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각 분야별로 해서 6가지의 질문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은 후보님당 1분씩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이수국 후보님부터 하셨으니까 이번 첫 번째 질문은 반대로 장경록 후보님부터 장경록 후보님, 박영철 후보님, 이수국 후보님 이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강진은 최근에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서 출산에 대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의 미래를 책임질 인구 대책에 대해서 후보님들끼리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그 출산 장려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산 장려를 했던 정책을 훨씬 더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강진에서 태어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무정책,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 3무정책을 착실한 수행을 하면서 이 인구를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는 방법은 귀농귀촌의 획기적인 전환이고 그거를 양성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군수가 된다면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영철 의원. 지방 소규모 자치단체가 소멸론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강진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고장으로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유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놀고 있는 산단을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 또 행정관청에 인구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점검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겼는데 이것도 또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교육을 살려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이 지난해 121명이 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인구 교수를 받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승우 부부님. 네, 인구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여러 가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강진군의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대책을 본다면 먼저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귀농귀촌 업무를 강화해서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은 우리 지역은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업을 생산만 할 게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하는 6차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 산단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 또 기존에 있는 공장에 투자 유치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귀농귀촌 업무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짧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쓰다 보면 너무 말씀을 길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에 보면 각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 콘텐츠, 즉 드라마나 영화를 이런 걸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을 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진도 예전에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전에 소재를 찾자면 고려청자, 강진을 대표하는 고려청자인데 이 부분도 문화 콘텐츠 도전을 하다가 안 됐고 지금 장편 소설을 해서 한번 공모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까지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을 알리기 위해서 중앙방송이나 영화사와 절충을 해서 이런 고려청자를 소재로 한 작업이나 지역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곽영채 후보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승호 후보님, 장경로 후보님 이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강진은 문화유적지가 대단히 많은 고장입니다. 약 56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자촌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관여가 있고 나머지 또 여러 관광 자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광 자원 플러스 문화적인 그런 이슈들을 결집시켜서 문학, 관광, 기타 예술 종합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진은 뭐 문화적으로 전국에서 지난번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전에 추진했던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문화적인 그런 수준을 높이는 그런 실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해서 정말로 문화고장다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고장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이승호 후보님. 이제 우리 청자를 살리기 위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준비를 하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만 준비가 소홀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잘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뭐 고려 청자를 소재로 하는 뭐 대중가요를 공모를 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더 추가해서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청자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청자가 정말 강진을 대표하는 이런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청자촌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잠정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록 후보님. 예, 반드시 이 부분은 문화융성이나 문화 콘텐츠는 반드시 우리가 이 강진의 고유한 그 유적을 고려해서 문화유산을 고려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우리 강진군 전역에는 많은 문화유산과 이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 같이 접목해서 강진만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거를 읽을거리 볼거리로 문화 콘텐츠화해서 그걸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물론이고 다산선생과 영랑시 또한 병영성과 이 모란 그 공원 또 하멜촌 등 그 다양한 어떤 이 콘텐츠가 많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성이라든지 한골목 등 그 문화유산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 후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화 콘텐츠와 문화융성은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네.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거의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 질문에 요점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기 활성화 측면입니다. 지금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중앙로를 비롯한 강진읍 상가 살리기 그리고 이쪽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직 상전상가 업체들이 빨리 들어와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강진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수고 후보님부터 곽영철 후보님, 장경록 후보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내 상가를 살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진 상가를 대표하는 중앙로 상가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먼저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 이런 운동들을 함께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강주에 가서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물건들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지역 내에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중앙로 보면 너무 도로가 좁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행정기관부터 우선해서 지역 내 물품 사기들을 펼쳐나가는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영철. 상가를 살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그 정책들을
예를 들어서 강진의 상권을 살리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좀 불비합니다. 그래서 경관 조성을 새롭게 재디자인해서 유인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외형적으로 밖에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강진의 아름다운 거리를 구경할 수 있도록 경관 조성을 새롭게 재디자인하고 상가를 살릴 수 있는 상품권을 제한적으로 발행을 해서 유인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내 전체의 관광 거리화 사업을 추진해서 강진 중앙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까지 아름다운 강진 읍내 거리 조성이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타 여러 분야 영역별로는 각자 그 분야에서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제9안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장경민. 예,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강진이 살 길은 반드시 강진읍 상가나 강진읍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 도시가 육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읍면별로 고루고루 확산이 돼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가르는 동문, 서문, 남문, 목리, 남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중앙에 선 재래시장과 터미널 중앙 부분에 우리 상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우선 그렇게 하려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시장으로 각 관광지로 유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필히 만들어야 되고 도시숲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만이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가 있고 고품격인 그런 상품들이 진열 판매됨으로 인해서 타지, 해남이나 목포나 광주로 사러 가는 그런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공무원 가족부터 지켜나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반드시 앞장서서 강진읍 감사합니다. 자, 지역개발 부분은 서로 강진읍 상가 살리기 부분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의 장기적인 정책 부분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금 현재 강진의 발전 전략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들 하십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강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경록 후보님부터 해서 박영철 후보님, 이승우 후보님, 이순석 후보님. 네, 강진은 교통유충지입니다. 전에 과거에 강진의 명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진읍을 중심으로 각 읍면, 성전, 북산면, 성전, 작천, 병영, 홈천, 군동, 신항대구, 마량, 도암, 신전 이렇게 성전면 이런 것들은 각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각 읍면별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해서 반드시 차근차근 진행돼야 되고 또한 군수가 바뀌면 그 정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그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위반된 국민들의 공통적인 그런 대안을 끝까지 완수해서 강진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곽인철 후보님. 네, 강진의 원활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강진읍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를 최적화해야 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는 강진에서 남천 가는 도로, 강진에서 마량 가는 도로, 또 강진에서 작천 가는 가스레체 이런 큰 SOC 사업을 확충을 하고 작게는 평동산단에서 강진으로 유입되는 그런 도로들 이런 도로망을 확실하게 원활하게 구축해서 강진으로 유입하는 통로 원활한 그런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리온 앞에 4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망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강진이 정말로 도로망으로 인한 유입 인구가 활성화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후보님.
그 장기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 민선 시대의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그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는 이런 문제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보고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수축산업을 고부가가치 혁명산업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육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6차 산업화 하나에 있어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을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보고요. 그 다음에 관광해양도시로서도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 또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서 산단과 우리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등의 기업을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강진을 발전시켜야 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후보님 물 한 잔씩 하십시오. 편하게 좀. 고생하신 우리 후보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긴장하실 줄 알았는데 세 분 너무나 말씀을 잘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아직 안 받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물 한 잔씩 하시고요. 질문을 안 받아라. 일단 질문 시간 있습니다. 그때 질문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목 추리셨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에는 지역 거점 학교인 강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진고등학교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부터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안 나오면 어디 강진고등학교 해요? 나가. 우리 사람들 나가게 보내버려. 네, 장례 선동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지역 학생들도 있지만 또 타 지역 학생들도 좀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진고 학생 유치 방법과 또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한 교육대화를 위한 자치단체 지원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박영채 후보님, 장경록 후보님, 이승호 후보님 이 순서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진은 이미 학생 수가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문고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필수적인 의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고를 명문고로 만들어서 외부 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자치단체에서 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성화된 여러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타 강진에는 또 생명과학고에 마이스터고가 있고 병영에 삼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삼각고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강진이 명품 교육고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장경록 후보님. 네, 교육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진의 미래를 살려나가는, 미래를 희망적인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교육 정책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강진고가 됐든 생명과학고가 됐든 병영상고가 됐든 또 중학교,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갈수록 학생 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사무교육정책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학교의 명품 가치를, 그 기준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 측면이나 모든 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이 홍보 효과도 지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대학도 한 우리가
이 성화대학이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강진에도 전문대학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승우. 예, 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 자치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먼저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서 지원하고 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진의 급정고 이렇게 시설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시설 외에도 하드웨어 외에도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것들도 확충해서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돈 없는 사람들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학제도를 더 확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서 명문고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 관련 좀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관광 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우도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한번 와서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늘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관광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우도에 요즘에 무슨 이렇게 관광 시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많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강진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관광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승호 후보님, 박영채 후보님, 정경호 후보님 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광은 정말 그 21세기의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라고들 다 합니다. 예, 우리 강진의 관광 현 추세를 보면 강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고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우도만도 본다면 가우도에 정말 한번 보고 또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지 생각을 해보고 가우도만이 갖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더 개발과 보존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의 나오시마 예술의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술관을 지어서 섬을 살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가신 경남 에도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우도만이 특성을 갖는 이런 관광지로 개발시켜 나가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과 더 논의해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채 후보님. 강진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남도답사 일반지는 1번지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고장입니다. 요즘 방금 말씀하셨던 가우도의 여러 가지 관광객을 보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머무르고 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광 기반 시설을 확실하게 확충을 해서 머물러 가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자촌을 문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문화 복합 관광 그런 단지로 조성을 해서 여러 코스를 다니면서 강진에서 한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안내입니다.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관광을 안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정경호 후보. 네, 관광 그 일 분야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플러스 우리 농수산물과 같은 6차 산업을 같이 아우르는 체험 관광이 돼야 되고 머무는 관광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전혀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 현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를 비롯한 가우도의 중심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생태 공원을 반드시 만들어서 머무는 관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입된 관광객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목리 남포 해안 부분, 갈대숲 부분이라든지 사초 망호 쪽으로 가는 해안도로라든지 또 마량인 부분에 가는 해안도로를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머무는 관광 위락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콘도도 유치를 하고 저는 한 200석 이상 되는 200개 시설 이상 되는 콘도를 유치하고 그 주변에 오토 캠핑장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 머물고 가고 잠자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돼야만이 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통 질문을 해서 각 후보님들께 드렸습니다. 이 후보님들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마치 이렇게 질문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희가 일체 질문지 보내드린 것도 없고요. 강진의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강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한번 검증하는 순서를 해봤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분들께서 각 후보님들께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은 한 패널이 2명의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하겠습니다. 1분 30초니까 이제 1분 20초 때 경고벨이 한번 울리고 1분 30초가 되면 답변이 마이크가 꺼지면서 답변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우신문 송하운 대표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다산 선생의 1등 제자 황상이 노년까지 공부한 일속산방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양대 정민 교수는 그런 황상의 일대기를 다산의 재발견 또는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통해서 독서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속산방을 복원하면 좋은 관광 상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무소속 정경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강진 출신으로 많은 문인, 화가, 또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정리해서 강진문화예술을 망라한 어떤 그 책을 한번 발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승호 후보님께서 먼저 예, 우리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황상 선생님은 다산 선생님 그 아주 제일 가는 제자로서 우리 다산 선생님 큰 그늘에 가려서 황상 선생님 너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속산방이라는 것도 대구 그 항동 위에 올라가면 저수지 쪽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은 개발을 한다면 다산 초당에서 가우도를 거쳐서 이 일속산방으로 이르는 이런 아주 관광 루트로도 좋은 곳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조속히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도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 콘텐츠 예술 육성 산업 발전 이거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강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 중요한 역사의 기록도 또한 우리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화가나 예술가들에 대한 행적 또한 우리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모든 분들의 모든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영원히 물려주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충분히 문화예술가와 또 여러 강진군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우리 신문 이주영 국장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 후보께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은 뒤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채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수 관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강진에는 시문학파 기념관 등 예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용하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수 관사 주변에는 모란공원, 영랑생가, 시문학파 기념관, 인근에 조금 걸어 넘어가면 현구생가가 현구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준비하고 있는 강진미술관이 동문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간 자체가 관광객들이 머무르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입니다. 볼거리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수관사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 공간에 강진에 있는 유명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각 분야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볼거리의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공간으로 본수관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장경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후보님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는데요.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 정치적 소신은 또 나의 정치적 방향은 이렇다라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치적인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상황이 급변하다 보면 우리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대다수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제가 민주당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을 나왔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부인은 현재도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치 행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진일보 주희춘 국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 이승호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곽영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지금 선거 후에 지역 화합에 대한 질문을 좀 이승호 후보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방선거가 그랬지만 어떤 이번 선거도 내외는 아닌 게 항상 갈등이 있고 지역 내에 어떤 대외적으로 좋지 못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후에 지금 생각하실 때 선거 후에 이러한 선거에서 비롯된 어떤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서 해소할 것인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선거를 하는 과정에 정말 저는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정책 선거를 하면 갈등도 더 적어지라고 합니다. 정책 선거는 안 하고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 화합하는 방법은 승자는 패자 쪽을 전부 포용을 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경선하는 과정이나 선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때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고, 그게 끝나면 승자는 진 쪽을 포용을 해 나가고 또 진 쪽에서는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또 승자 쪽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만이 지역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쪽으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와 관련 질문은 우리 사실 공통 질문이 돼가지고 세 후보님이 똑같이 답변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보충 질문을 통해 나머지 후보님들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주제를 가지고 곽영채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에는 고려 청자나 다산 정리하기 무슨 수많은 문화재들, 역사적인 문화재도 있지만 강진만한 큰 어떤 자원 문화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강진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탐진강에서 퇴적된 그 퇴적층 갈수록 쌓여지고 있고 또 어패류는 갈수록 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소득은 또 함께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수가 되시면 강진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우도에 근무할 때 강진만은 정말로 어패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장흥댐 구축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로 흐르니 생태계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발표도 되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용역 결과들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용역을 해서 실제로 강진만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 환경을 분석을 해서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강신문 조창구 편집부장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승욱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행정 경험은 많지만 아직 정치 신인으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군수의 입장은 정치적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부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채워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정치를 다 배우고 나온 사람은 없겠죠. 배워가면서 일을 하면서 정치를 배워나가고 그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정치적인 경험 부족을 메꿔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장경록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답변도 하셨지만은 후보님께서는 강진읍 도심은 도로망의 확충과 주차장 확보로 상당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강진군에서 펼쳐온 정책들이 있겠지만은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분 50초, 30초입니까? 1분 30초 안에 이 장황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참 매우 어렵습니다. 강진읍 도심 재생 사업은 강진군 전체의 핵심적인 꼭 필요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 생명산업뿐만 아니라 강진읍 국민들에 대한 복지 또 생활환경 또 잘 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부터 재래시장까지 가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요. 그래서 아까 동서남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생태 숲을 조성을 하고 또 강진읍의 산재에 있는 문화공간, 유적지 등을 탐방을 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차장을 버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통해서 또 오감통을 통해서 이 갈대숲을 통해서 뺑뺑 순환적인 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강진읍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또 강진 내부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그 막힌 도시객도로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개량을 깔끔하게 해서 그 누가 어떤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가보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실행.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의 오기재 회장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시민단체인 강민의 대표 오기재입니다. 개별 질문 드리기 전에 새로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청계에서 느낀 점 같이 이번 토론회는 전부 다 경제 발전에 우리 강기군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발전만을 보여주는 국민 총 생산 대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 등을 반영하는 지수로 국민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32개국 중 2014년에는 24위였는데 2017년에는 31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 분 중 한 분이 군수로 당선되입니다. 그래서 그 군수님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군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민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하여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주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소득 2,000불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부탄 국가는 국민에게 물어봤더니 97%가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과 행복 지수는 틀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영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군수 월급까지 받겠다고 한 것은 청렴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봉급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지, 또 사모님께서 오케이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모보수 군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수 봉급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기본급이 7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급양비, 여타, 직책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급 780만 원은 제가 교육계 출신이기 때문에 인재 육성 기금으로 과감하게 기탁한다는 것은 제가 군정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걸 기탁에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해서 제가 본봉을 채우면 128만 원을 받습니다. 군수 봉급에. 그러면 제가 봉급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제 딸이 조금 경제력이 좋습니다. 교사이고 남편은 의사인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아빠가 군수하는 동안에 200만 원씩을 조달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제 생활비가 128만 원 플러스 200 하면 328만 원입니다. 제가 도에서 의정활동비를 390만 원 받을 때 기름값이 한 100만 원 나갑니다. 그럼 290만 원입니다. 290만 원 갖고 경조사, 애경사 다 하고 제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 하시고 싶은 말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예. 다음은 저희가 들어오실 때 질문지를 하나씩 군수 후보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잇 다 작성을 하셨을까요? 네, 질문 두 가지만 할게요. 네.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저는 8년 전에 귀농했고요. 예. 지금 도안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투가 좀 서울 맛이라서 죄송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전체적으로 질문할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 뭐 거창한 건 하고 싶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서 좀 깊이 느낀 거 좀 걱정되는 부분. 첫 번째는 지금 도암 그 강진만 근처에 아주 대형 골프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 다 완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늘 걱정되는 게 그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그 농약 같은 게 바다로 들어가면은 어패류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금 누군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제가 이제 여성들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 강진 여성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의 불만이 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집에서만 저렇게 있는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없어요. 그래갖고 시내에서 뭐 머리 하나를 하더라도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00원짜리 그 저기 택시가 있지만 그것도 뭐 아주 외진 데만 있고 못 나와요. 이 여성분들을 좀 왔다 갈 수 있는 달 이걸 좀 해줘야지 우리 여성들이 좀 행복하게 어디 왔다 갔다 좀 하고 물건도 좀 사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게 바로 우리 강진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복지 차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후보자 중에서 그걸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이 질문을 한 분씩 다 대답하시려면 좀 누가 대표해서 한 분씩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귀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농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 강진의 기농 정책이 만족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강진만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골프장이 설치가 돼서 환경 오염이 있다라고 하는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약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공약 중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해양 어종 자원을 과거에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바지락, 고막, 맛 이런 어종 자원을 재생을 시키려면은 강진만의 도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뻘을 어떻게 복원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물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갯벌을 살릴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또한 골프장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서 살포를 하고 있는 농약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진만으로 이렇게 유입되면서 매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대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골프장에서 단 한 방울의 농약이 살포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분야는 제가 어민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성 문제는 다른 분이 하시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먼저 답변 끝나고 나서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곽영채 후보님 말씀입니다. 그 감기만의 오염 관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감기될 수 있을 정도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에서 강진만의 폐류 폐사 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뭐 1억 원 정도 꼬막들을 심었는데 지금 파보니까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해양수산 강진지소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발표도 하고 저도 참석해봤지만 사실은 이제 물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남포 쪽에 가면 뻘이 한 1m쯤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탐진강을 흐르는 그 유수 흐름이 느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뻘을 밀어내지 못하고
그 전체적으로 순환을 못 시킨다는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해양수산부의 영역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다시 그 강림만에 대한 생태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관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골프장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 폐수 처리 같은 거, 오염 같은 거, 이런 그 하수 시설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이런 것들이 강진만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강진만 근처의 대형 골프장의 오폐수 처리 문제인데요. 이런 오폐수 처리는 규정에 의해서 오폐수 처리 시설을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는 운영이거든요. 시설물을 전부 설치를 해서 어떻게 정말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업주 측과 지속적인 이런 협의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면서 오폐수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그 골프장이 옛날과 달라서 그 농약 사용하는 것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또 친환경 골프장도 육성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오폐수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여성들의 불만이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거에 참 어르신 말씀입니다. 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편이, 대중교통편이 좋지를 않아서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그 군내버스를 1,000원으로 전부 일정하게 낮춰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또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성 분야는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물론 대중교통, 농어촌 버스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이승호 후보님이 1,000원짜리 말씀하시는데 저는 500원으로 좀 자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500원짜리 내기가 귀찮으니까 1,000원씩 해달라,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여성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 문제도, 어르신들 일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여성들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소득 창출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가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제 공약 중에서 제2의 인생 앙콜라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수 직속으로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는 시니어 클럽을 설치를 하려합니다. 그래서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니어 클럽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자리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그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반드시 어려운 부분들은 잘 풀어나가고 강진 국민 모두가 고루고루 잘 사는 그런 복받은 강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번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비록 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간에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실제적으로 배차 시간에 대한 조정이 절실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천까지 4시 반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사초리까지 5분이면 가는데 송천까지 가고 사초리는 안 들어갑니다, 오후에. 그래서 군에서 전면적으로 버스들의 배차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이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럼 현장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은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님께서 각각의 후보자님께 한 번씩의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승호 후보님이 박영철 후보님에게 질문 하나, 그리고 장경록 후보님께 질문 하나, 이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른쪽 장경록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곽영채 후보님, 그 다음에 이승옥 후보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곽영채 후보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 교사도 하시고 또 교육 공무원도 하시고 또 이제 도의회에서 그 교육 분야 도의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만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평생 동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군수직은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종합행정을 골고루 잘 아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문성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그 곽영채 후보님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그 공약 내용 중에서 군내 버스 탑승객을 위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는 군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 회사에다가 임용을 하도록 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총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 또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이승옥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옥 후보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행정 공무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기시고 저는 기술직을 하면서 행정 업무까지 같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5년 공직 생활을 화려하게 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그동안에 3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강진군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또한 강진군 고향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그동안에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네, 공약 중에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공약을 제가 봤습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6차 산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6차 산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장려하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강진군과 현장 여건이 맞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안, 그걸 명료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채 후보님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계 출신인데 교사 경력 14년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전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를 했고 본청에서 37개 기관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 원리는 똑같습니다. 조직 또는 인사 그리고 군수라는 직은 심오한 행정 원리가 적용된 그런 직이 아닙니다. 생활행정입니다. 그래서 일선을 얼마나 잘 알고 산재에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행정 원리를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대버스 탑승 도우미제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우리 강진군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진군의 장날, 강진장날, 병영장날, 마령장날 세 개의 장날만 우선적으로 버스에 탑승해서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그런 안내 도우미제를 시행한다는 것이고 또 인력 관계는 계약직이나 또는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원은 이건 큰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옥 후보님. 예. 먼저 강진 발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강진에서 공무원 근무를 한 9년 했고 나머지는 도청에서 했는데요. 도청에서 하면서 또 강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나열을 해보자면 제일 처음에 도서관이 옛날에 목조주택으로 해서 2층으로 있었는데 지금 옛날 제한군이 해간 자리, 현재 자리로 올 때에도 제가 도청의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면서 그 사업을 그쪽으로 줘서 왔었던 이런 내용들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사인정 지금 권역별 사업 하는 것도 제가 있을 때 왔었던 내용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을 하기는 어렵고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고 강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협조를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느냐,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저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에 이런 시설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이 스마트팜 밸리를 따오기 위해서 이 정부에 지금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농어민 법인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것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건 방식은 농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이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들을 보충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스마트팜 부분 정보관리인지 다 알죠. 그러나 그거를 강진에 유치를 해서 그거는 정말 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강진군에 있는 농업법인이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형 위주로 이렇게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앞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영채 후보자님께서 이승옥 후보님과 정경로 후보님께 질문 한 가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옥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연합장을 대량으로 배포해서 전남 선관위에서 이 원장인 광주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이 기존의 판례를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04명의 발송료만 9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발송지가 강진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발송된 것을 보면 이미 위법성을 인지하고 행해졌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 읽어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합장을 군민회원 1,015명에게 발송한 행위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2006년 9월 29일 선고 대전 고법 2007년 2월 9일 대법원 유죄 선고했는데 이에 준하면 1,015명에게 보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9,204명에게 보낸 이 후보는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이 확실시되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어 선거를 2번 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로 우편물을 몇 곳에 나누어 발송했는지 그리고 타군 등 여러 곳에서 나누어 발송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정경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경선에 참여해서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애석하게도 컷오프 되셨는데 다시 재도전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그 금년설 인사장 발송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물어봐서 이런 해명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합장 설 앞에 연합장 보내는 것은 설을 앞두고 설이나 명절을 앞두고 통상적인 인사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장을 저는 인사장 카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카드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에 2번에 거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사장을 발송하게 됐는데 발송을 하고 이 나벨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제가 하기는 어렵고 마치 동생이 도와주겠다고 왜 이런 연합장을 좀 보내지 그러냐 해서 동생하고 저희를 또 도와주는 사람하고 제 3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연합장 발송하는 부분은 이제 동생과 그 제 3자가 함께 해가지고 발송을 했고, 이 과정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진군 주민이 약 18,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9,000 몇 장에서 세대주 50.1%를 발송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이 발송이 좀 다소 많이 됐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고, 선관위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 발송하는 것이가 만약에 문제가 되고 제가 나중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겠다 한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경선 끝나고도 공천장 주는 것이 상당한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천장을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지 저한테 주겠어요? 이렇게 했고,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뭐 변호사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부 맡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전부 이 내용을 알고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오늘도 지금 카톡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선이 끝나자마자 너무 많은 유언비어들이 살포를 되면서 오늘도 이런 그 내용들이 카톡에 전달이 돼서 이게 도대체 맞느냐 이런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좀 건전한 선거 풍토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선거가 우려된다는 말 자체가 저는 보면 어떤 선두주자에 대해서 흑색 선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고법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를 드렸고, 실제적으로 고발한 장흥법원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을 했을 때 그 판례를 조사해서 보고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 처리는 법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아까 그 장경록 후보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정당으로서 경선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가 돼서 사실은 저도 매우 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 저희들이 제가 예비 후보자 사퇴까지 신청을 해서 12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이 기타금인데 2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예비 후보 사퇴를 했고, 또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12일 동안 선거를 못하면서 선거운동을 못하면서 나름대로 자숙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었는데, 그 주변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저에게 얼마든지 무소속으로 나와도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악순환이나 이런 부분들, 그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좀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위해서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다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발전과 또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집사람이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강진 국민만을 위해서 참 봉사하고 섬김의 자세로
끝까지 완주할 것이며 공명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승호 후보님께서 곽영채 의원님과 장경록 후보님께 질문하십니다. 예, 우리 곽영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무보수라고 했는데 기본급만 안 받고 나머지는 받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내용에서 좀 무보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군수를 한 번만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군수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이 또 군수입니다. 과연 이런 임기 4년 동안에 이 강진의 미래를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겠는지, 또 4년만 한다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군수 말을 잘 듣고 연이 서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공약들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인기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공무원으로서 뭐 당도 이런도 받지 않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 공무원은 누구나 다 청렴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도 받지 않겠다는 이런도 안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의무인데 이런 것을 공약으로 넣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도 공개를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했는지 공약을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진구에도 이미 2016년부터 업무 추진비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공약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또 이 강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국민들의 어떤 그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주는 이런 그 공약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경록 후보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들을 군정 발전에 위해서 많이 좀 보탬을 되는 이런 그 아이디어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장경록 후보님 먼저 하시는. 네, 우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그 실행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 이 모든 계획들은 제 스스로 열심히 오로지 국민만을 향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저를 방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들이 오늘 이 정책적인 어떤 비전 제시나 이런 게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약간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후보들을 검증해서 투표로 결정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서로 약간 비방성, 험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곽영채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제 의지입니다. 10년을 한다고 해서 잘한다는 것이 없거든요. 이승호 후보는 벌써 2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대개 자치단체장이 4년을 하면 2년을 하고 나머지 2년은 다음 선거 준비를 합니다. 나머지 2년 동안은 완전히 전시행정, 선심성, 군 재정을 적법하게 실효성 있게 잘 못 쓰는 것이죠. 한 번을 하더라도 4년 동안에 시작부터 끝까지 소신껏 정의롭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단임제면 5년 뿐입니다. 지금부터 2번을 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년 동안에 100년을 내다보면 기본 인프라를 갖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4년을 하면서 다음 구주가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검증해서 펼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청렴은 기본 베이스에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무원들의 피부에는 그게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론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소신이 옛날에 황교안 의원님이 그 승진한 사람이 뭘 가지고 왔을 때 이니셜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나 현재 그런 일들은 지금 공무원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먼저 선언적인 의미에서 깨끗한 청렴을 먼저 소수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업무 추진비도 물론 정보 공개는 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에 한 번씩 군수가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가를 지역신문에 공개하는 것은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깨끗한 업무 추진비를 쓰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되게 업무 추진비가 용도가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공약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선출직은 한 번을 하겠다, 두 번을 하겠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된 건가요? 이건 국민이, 주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합니다. 잘하면 두 번도, 세 번도 시켜주는 것이 거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선출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게 나이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가 80이 넘는 사람도 잘하면 또 시켜주는 것이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출직은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요. 그럼 보충 질문 하려면 뭐 이렇게 사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방금 약간 답변하는 식만 말씀하셔서. 아니요, 저 회의 그 진행 자체가요. 답변했는데 보충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무작정 이렇게 하시면 그럼 저도 한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서로 후보가 말씀하셨고요. 다음은 아까 그 패널분 중이나 아니면 후보원장님 중에서 보충 질문이나 아니면 보충 발언을 좀 하실 분이 계시면 한 3건 정도 간단하게 좀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준욱 전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아니고요. 예. 제가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질문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강진은 아까 제가 오다 봤는데 관광차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점에는 풋소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86농가였습니다. 작년에 토탈 121농가가 됐고요. 소득도 1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강진 농가 소득의 어떤 기점을 찍고 있는 그 어떤 체험인데요. 또 체험 농가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후보 분수가 바뀌면 이 정책이 또 바뀌지 않나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후보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풋소 체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과연 어떻게 이어가실지, 또 발전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의 풋소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제가 이 풋소 정책을 강진이 시행할 때 일본을 2번 갔습니다. 오이타 현하고 사가현을 갔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풋소 정책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왔어요.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그쪽이 원조지만 벤치마킹을 했지만 우리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강진호 군수님이 이 풋소 정책은 정말 잘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또 농림식품부 지역 단위 농촌 관광화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모에 사실은 최종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2011년도 102회
102회에 약 8,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농가 수입은 한 5억 2천여만 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런 농촌 관광을 통한 학생이나 모든 국내 관광객들 감성 체험 프로그램은 정말 강진에서 획기적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가보다 102개에서 150개 또는 200개 정도 풋소 체험 농가를 늘려서, 이제 늘리려면 농가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지원을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꾼 다음에 확대해서 정말로 강진이 풋소의 본고장으로서 전국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식입니다. 예, 저 이승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풋소를 당초에 한 사람은 농림부보다 제가 도청에 행복마을 가장할 때 제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행복마을이라는 것이 한옥을 짓고, 한옥을 지으면 한옥 하나에 민박을 하도록 하고, 또 도시 사람들한테 민박만 하고 잠만 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농어촌 체험 관광인데요. 이제 강진에서는 이것을 이제 풋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신 바대로 필링업, 또 스트레스 아웃 해가지고 뭐 기분이 쉽게 말하면 기분은 업되고 스트레스는 없인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호를 풋소라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고, 이 풋소 체험, 농어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은 제가 도청에 있으면서 원조로 시작을 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또 강진에 지금 풋소 체험하는 곳을 제가 직접 가면서 몇 군데 다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 보완시켜 나가야 할 건지를 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그 풋소와 관련해서 체험 정책도 발굴하고 또 뭐 벤치마킹도 당했다 그러시니까 관심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그냥 다 했다 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필요를 하고요. 우리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이야 더 말할 것이 없이 우리가 발전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힐링 시대라고 그러고 우리의 그 스트레스 해소 측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야말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풋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강진 국민 모두가 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체험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 안락한 생활, 행복 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강진군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농업 분야가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간에 전부가 다 모든 우리 관광객들이나 체험 프로그램 오신 분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 외지에서 오신 학생들입니다. 관광 체험 활동을 하고 농어촌 생활의 안락함을 느끼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새로운 건강을 찾고 체험을 해서 미래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인데, 이 풋소만이 아닌 우리 강진의 생명산업인 농업 분야에 있어서 더욱더 발전지향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농식품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차 산업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풋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농 기초를 하신 분들이 애로산까지 같이 한꺼번에 아우르는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또한 서비스 정책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돼서 농업, 관광, 농업, 서비스 산업까지 같이 아우르는 이런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강진이 미래지향적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 풋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그런 6차 산업의 서비스 산업, 체험 프로그램의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 강진이 비로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저님 이제 시간이 넘어가지고 보충 질문 좀 간단하게. 제가 아까 행복 지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구는 선거 후유증 등 타 지역보다 그 군민 간의 갈등과 엄청난 그 이념 간의 갈려진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정책적인, 아니 경제적 정책적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 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빈곤이 서로 악순환이 된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꼭 낮는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치적인 이슈나 뭐 정책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치 상황에서 꼭 이루어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모 후보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국민으로 되돌아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평생 동안 강진에 사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어떤 후보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영원히 강진을 사랑하고 강진에서 머물고 강진에서 평생 살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된다면 이런 마음, 이게 정성, 또 서로 양보, 배려, 화합, 기대 이런 것 모두가 다 한꺼번에 서로 토론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 가면서 꼭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예, 주관적이 어떻게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느끼고 이제 이렇게 각각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 전체적인 그런 공동체를 복원을 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만 해서 할 수는 없고 민간 전체가 다 똑같이 노력을 해야만이 이런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구호가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NEF라는 신경제재단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소득이 400불 채 못 됩니다. 또 서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그런 작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낮은 그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위리로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력과 행복지수와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행복지수는 즉 말하면 경제력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것은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이 주관이 돼서 관과 민이 함께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지가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상호간에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후보님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당 2분간 마지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곽영채 후보님, 이승호 후보님, 장경록 후보님 순서대로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곽영채 후보님부터. 제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질문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뭐 다시 바꿔도 아니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예. 가운데 지금 질문이 계속 돌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좀 앞뒤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는 곽영주 후보님, 이승호 후보님, 장경록 후보님 이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곽영주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선거에 출마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고소 고발건이 전라남도에서 강진이 1위고 순천이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동순천 서강진 명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이제부터라도 좀 더 깨끗하고 정말 그 고소 고발을 자제하는 그런 자세로 선거에 임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제가 꿈꾸는 내가 죽고 강진을 살리는 그런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렇게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 3사람에 대해서 100%는 파악을 못했다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군수라는 자리는 정말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합니다. 군수를 아마추어가 와서 배워가면서 군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수는 된 날부터 그날부터 즉각적으로 국민의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바로 제공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따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 여기에 계신 주민들께서 방청하신 주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좀 전에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남 도내 고소고발건이 이제까지 파악한 걸로 보면 도내 29건입니다. 강진군위가 5건입니다. 많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5건 중에 제가 고소고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선관위에서 인지해가지고 고발한 건입니다. 제가 경선 과정에 단 한 건 고발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선이 끝나고 본인이 와서 사과를 해서 제가 바로 취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 정말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많은 유언비어가 퍼뜨려져 가지고 참 저 정치 신인으로서는 굉장히 저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선거, 정말 정책 선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뭐 박수가 자주 나와서요. 저한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합니다만 박수가 많이 나와서 박수를 많이 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강진은 참 아름답고 철의 관광 자원이 넉넉한 지역입니다. 더 좋은 지역으로 바꾸어서 대한민국을 최고의 살기 좋은 명품 고장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강진 행보구 열쇠입니다. 저 장경록이 한평생 강진만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강진군의 구석구석 모든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진을 잘 아는 후보가 강진을 이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과 함께 해온 인물이 강진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강진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사람, 저 장경록이 답입니다. 저 장경록이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진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진짜 강진이 뭔지 선택해 주십시오. 강진 군민들과 함께 최고의 도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진 군수의 선택은 장경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적극 걱정해 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고생해 주신 새 후보님께서는 나중에 군수가 돼서도 우리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미로 세 분 앞에 나와서 큰절 한번 올리면 어쩌겠습니까? 네,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절 한번 하시죠. 예. 제가 그 여자님한테 큰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